네, 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기사 바로 보겠습니다. 첫 기사는 청년 관련 기사로 보이는데요. 청년의 기준이 몇 살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 기본법에 따르면 현재 청년의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통해서 청년 연령을 상향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선일보가 조사한 결과 전국 226개 중에 48곳이 해당됐다고 합니다. 작년 6월을 기준으로 한 건데요. 그 후로도 청년 기준을 확대한 곳들이 더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기준에 따르면 저도 청년이 아닌 건데,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자, 다음 그 그래픽을 좀 보면요. 자, 청년의 기준을 지금 40대까지로 규정한 지자체가 지금 보이는데 경북이 13곳, 전남이 16곳입니다. 그런데 보면 수도권이 한 곳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물론이고요. 대전이나 대구, 부산, 울산 등의 광역시도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 연령을 확대하는 주요 이유는 고령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청년 지원 정책을 펴도 기존 청년 기준으로는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늘리려는 움직임입니다. 아무래도 대도시보다는 고령화 속도가 빠른 농어촌 지역 등에서 청년 기준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통계청 발표를 보면 한국의 중위 연령, 즉 나이 순으로 인구를 쭉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가 2003년에는 33.5세였는데요. 2023년에는 45.6세였습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청년에 대한 기준이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40대 그리고 50대가 청년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이 상황에 법적 청년 연령 기준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더 청년으로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도 예. 있고 고령화 사회로 인한 그런 청년에 대한 기준, 재논의가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한 얘기 몇 차례 좀 나눴었는데 이공계의 블랙홀이 된 의대 뭐 새로운 내용이 또 있을까요? 네, 의대 집결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진로 선택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 기초 과학 분야가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는 반복적으로 계속 저희가 전한 바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의대 진학 결심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48.4%가 높은 소득 수준을 꼽았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 의사의 평균 연봉이 2억 3천만 원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나로호를 쏘아올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정규직 연구원 평균 9,500만 원 정도를 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상 의사로 활동하기까지와 박사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비슷한데요. 소득은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돈이 가장 큰 이유라니까 조금 씁쓸하기도 한데 이 방금 봤던 그 통계를 보면 아픈 사람을 돕고 싶어서라는 응답도 37%나 있고요. 또 부모님의 권유 또 21.2%인 것도 눈에 좀 띕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의대로 향한 이들 사이에서도 또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20년 뒤에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46.7%가 개원을 하고 싶다, 개원의가 되고 싶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0년 기준 개원의의 평균 연봉은 3억 원에 가까웠는데요. 의사과학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4.1%인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간다면 의료산업이나 연구가 뒤처질 우려가 있다면서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사과학자 양성에 보다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부의 쏠림 현상이 의사로의 쏠림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점 계속해서 좀 씁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일왕의 생일 축하연이 오늘 서울에서 개최되나 봐요. 그런데 규모를 축소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이 2019년에 즉위하고 이듬해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아직 국내에서는 축하연을 한 번도 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 열게 된 건데요. 통상 정관 재계 인사 한 600~700여 명 정도에게 초청장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규모를 줄여서 200~300명 정도에게만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실제 행사 규모는 보다 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정부 대표로는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해 왔는데 현재 조현동 1차관,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차 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도훈 2차관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축하연 참석만큼은 좀 조심스러운 모습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전범국 일왕 생일 파티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느냐라는 비판이 줄곧 이어져 왔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현재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두고 일본과 협의가 진행 중이란 점도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왕 생일 축하연은 오늘 오후 6시 서울 도심 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녁 누가 이 자리에 참석할지 여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유행이 좀 잦아들면서 다시 부활한 게 이 대학 캠퍼스 투어인데 사설 투어가 좀 문제가 되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캠퍼스 투어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식 투어도 있지만 사설 기관이 대학을 견학시켜준다면서 돈을 받고 진행하는 사설 투어도 있는데요. 이러한 투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이 사설 투어의 문제는 재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진행을 해서 강의가 중단되기도 하고요. 시험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이현우 아나운서 대학교 때 홍보대사였잖아요. 예, 네, 그래서 좀 잘할 것 같은데 대학교의 공식 캠퍼스 투어에서는 이런 점이 좀 고려되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강의실이 소음에 취약한지 또 학생들이 조용히 공부하는 곳은 어디인지 이런 정보를 같은 학생으로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투어 동선을 짤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곤 합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보통 운영하지 않고요. 인원이 많은 단체 견학은 주말에 진행을 하곤 합니다. 이 무분별한 사설업체의 캠퍼스 투어, 대학 입장에서도 골칫거리라고 하는데요. 허가 없이 캠퍼스 시설을 활용해서 영리 활동을 하는 것도 문제고 그런 투어가 종종 대학의 공식 투어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어서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네, 학습권을 침해하는 투어 분명히 지양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최근 이 본디라는 새로운 SNS가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문제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본디, 싱가포르 기업 메타드림이 개발하고 운영하는 메타버스 SNS인데요. 그런데 최근 메타드림이 싱가포르로 국적을 세탁한 사실상 중국 기업이고 이용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한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운 내려받지 말아라, 또 탈퇴하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의혹이 점차 커지자 메타드림은 공식 SNS를 통해서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본디는 중국 업체의 지식재산권을 인수해서 새롭게 탄생시킨 앱일 뿐 그 이외의 연관은 없다. 또 앱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역시도 다른 앱들에서 수집하는 통상적인 정보들이다라고 말한 건데요. 이런 해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과 비교해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건 아니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과 절차 등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